부유한 사람들은 대개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을 따른다. 조사를 해나가는 동안 우리는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1. 그들은 자신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2.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 3. 그들은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 독립을 더 중요시한다. 4. 그들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지 않았다. 5. 그들의 성인 자녀들은 경제면에서 자립적이다. 6. 그들은 돈 벌 기회를 잡는데 능숙하다. 7. 그들은 적절한 직업을 선택했다. 이 책에서 당신은 위와 같은 부자들의 7가지 특징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 7가지 특징들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라.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순재산을 보는 것이다. 소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지 소지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순재산의 정의는 현재의 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재산을 가진 사람부터 부자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근거하면 미국의 1억 가구 가운데 3.5%인 350만 명만이 부자의 범주 안에 든다. 미국의 100만 장자 중에 95%는 순재산을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로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 다른 토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다. 왜 이 집단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는가? 이 정도의 부는 한 세대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불행하게도 음식이나 음료, 양복, 손목시계, 자동차와 같은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상용품에도 남다른 취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는 경제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쪽이 훨씬 쉽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다 보면 결과는 뻔해진다. 경제적인 능력이 낙후되는 것이다. 부자를 묘사하는 단어 3개는 어떤 것들일까? 절약, 절약, 또 절약. 브랜드의 부모는 자신들이 담배에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푼돈 이르니 생각했다. 그러나 푼돈을 계속 쓰다 보면 큰 지출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훗날 큰 투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프렌드 부부가 담배값을 평생 동안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가치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담배값을 담배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들이 필립 모리스사의 담배를 46년간 피우는 대신 그 돈을 필립 모리스사의 주식을 사는데 투자하고 배당금까지도 재투자하여 그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46년 후에는 약 200만 달러 이상의 담배회사 주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자기 아들과 마찬가지로 푼돈이 모여 상당한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못했다. 네브래스카에 살았던 우리 가족은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씨앗과 돈은 아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씨앗은 먹어버리거나 심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나는 모습, 즉 10피트짜리 옥수수로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먹어서 없애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먹어 없애거나 심거나 둘 중 하나죠. 나는 늘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소득을 크게 늘릴 능력이 없다. 그러나 소득은 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소득을 급격히 올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라는 것이다. 절약이라는 수비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라. 백만장자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지 않았다. 약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대개 진지성이 부족한 어른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상당한 소비 성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보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많은 돈을 지원받는 성인 자녀일수록 재산을 덜 모으게 되며 반면에 적게 지원받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다. 현명한 부모의 역할은 약한 자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베스의 부모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들은 약한 자녀를 더 약하게 만들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부모는 자신들이 큰딸 부부를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면 사람들이 아마 놀랄 거예요. 나는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분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절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녀와 경쟁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해야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족하게 살고 때때로 웃으며 많이 사랑한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